네, 안녕하세요. 체계적인 언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키위엔의 준쌤입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준쌤이 강력히 추천하는 영상들을 뽑아서 올려드립니다. 강의 영상이 많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거나 아니면 가장 최근 영상들 위주로 보시면서 정말 중요한 강의 영상을 놓치셨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영상들만 모아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키위엔과 함께 영어 업그레이드 하세요. 빨리 이 방법에서 빠져나와야 해요. 1000개의 단어를 안다고 해도 문장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알아차리는 것이 영어 공부의 시작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위엔의 준쌤이에요. 여러분, 영어가 안 돼서 고민이신가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영어가 금방 느는 사람과 아무리 해도 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미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에 모이는 곳이잖아요. 제가 학생으로 있으면서 유학 오는 친구들을 보면 한국, 일본, 중국뿐만이 아니라 스페인, 프랑스, 독일, 멕시코 등등 정말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친구들이 영어를 배워가는 과정을 보니까 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더라고요. 쉽게 영어를 배워 영어를 잘하게 된 학생들과 유학 온 지 3, 4년이 지나도 영어가 잘 늘지 않는 학생들로요.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바로 이거였어요. 영어를 언어로 다가가서 말하기 위주로 배운 사람과 과목으로 다가가서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한 사람. 영어가 무섭게 빨리 느는 친구들을 보면 모두 다 영어를 언어로 다가간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배운 영어를 외우고 기억해야 한다는 부담은 1도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그것보다는 자꾸 배운 영어를 말하고 써먹으면서 장기 기억에 저장시킨 애들이죠. 언어를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방법은 이따 영상 후반에 또 자세히 다뤄볼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반대로 영어를 과목으로 다가간 친구들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영어가 늘지 않았어요. 왜냐? 얘들은 시험 준비를 한 거니까요.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하면서 문제를 푼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언어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 점수가 목표인 사람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말이 나오고 영어가 되는 게 목표인 사람은 빨리 이 방법에서 빠져나와야 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를 미국에서 나왔는데 매번 다 똑같았어요. 중학교 때도 결국 영어를 잘하게 된 유학생들은 언어로 다가간 학생들이었고 또 고등학교 때 만난 유학생들도 대학교 때 만난 친구들도 모두 다 똑같았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있는 건 세계적으로 영어를 배우기 위해 도전한 사람들의 통계와 그 결과예요. 사람이 언어를 배우는 방법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놀라운 사실도 아닌 게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한국어를 국어 문법책으로 배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국어 단어장을 사서 외우고 또 문제집과 문법책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서 지금처럼 저희가 말이 술술 나오는 게 아니죠. 자, 이걸 알아차리는 것이 영어 공부의 시작이에요. 좋아요. 그럼 이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볼 차례죠. 미국 아이들처럼 항상 영어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건 리스닝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 공감하시겠지만 아무리 단어를 외워봐도 미드나 영화를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아요. 왜냐? 사람들은 말할 때 문장으로 말하지 단어로 말하지 않으니까요. 단어만 알면 단어만 들리는 거예요. 문장이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쉽고 효과적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법은 단어를 하나하나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영어 문장의 공통된 틀을 익히는 거예요. 이 방법만 알면 정말 많은 문장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Do you know? I know. I don't know. Do you see? I see. I don't see. Do you drink? I drink. I don't drink. 다 똑같죠? 이렇게 되면 영어라는 게 뻔해져요. 주어 앞에 do만 붙여주면 질문이 되는 거고 또 동사 앞에 don't만 붙여주면 부정문이 되는 거죠. 여행 영어도 또 비즈니스 영어도 문장이 만들어지는 틀은 이와 다르지 않아요. 무엇을 전문으로 하다라는 뜻의 specialize 라는 단어가 있어요. 뭔가 좀 레벨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전문적인 느낌이 나는 단어죠. 근데 얘도 똑같아요. Do you specialize? 당신은 전문으로 하시나요? I specialize. 네, 저는 전문으로 해요. I don't specialize. 저는 전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동일하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3개의 문장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하나 배우는 순간 바로 3개의 문장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단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단어로 문장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 5분의 기적, 수영만 영상과 키위엔 영어회화 교재책을 함께 공부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문장이 있어야 말도 되고 듣기도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말이 되는 단어 공부법 하나를 추천드릴게요. 일단 기존의 단어 공부법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제일 큰 문제점은 첫째, 아무리 단어를 많이 외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까먹게 된다는 거고, 둘째, 보통 제일 중요한 시기인 영어를 처음 접하는 시기에 기초라고 무작정 명사 위주의 단어들만 엄청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문제인지 볼게요. 우선 이렇게 나, I, 너, you, 가족, family, 그리고 집, home, coffee, coffee가 있어요. 자, 이렇게 명사 단어들이 나왔는데 그럼 이제 이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봐야겠죠? I, you, family, home, coffee. 나, 너, 가족, 집, coffee. 말이 되나요? 말이 되지 않죠? 그럼 다른 순서로 단어들 한번 나열해 볼게요. family, I, home, coffee, you. 가족, 나, 집, 커피, 너. 문장이 되지 않죠? 자, 이렇게 명사들만 알아서는 1000개의 단어를 안다고 해도 문장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좀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우리가 어렸을 때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이 명사 단어들 위주로 배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친구는 friend, 엄마는 mother, 아빠는 father, 학교는 school, 차는 car, 뭐 이런 식으로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한 종류의 단어에만 노출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키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냥 외우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영어가 언어 학습이 아니라 암기 학습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중고 12년을 배웠어도 영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영어 단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가장 효율적이냐? 바로 명사와 동사를 같이 공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애초에 우리가 단어를 공부하는 목적인 영어 문장을 만드는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동사 사랑한다는 영어로 뭐죠? 네, love죠. 그럼 마신다는 영어로 어떻게 되죠? 맞아요, drink예요. 자, 이렇게 사랑하다와 마신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단어들이 조금 전 명사들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love family.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 I drink coffee. 저는 커피를 마셔요. 어떠세요? 이제 말이 되죠? 여러분,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명사와 동사를 같이 공부해주면 단어 공부뿐만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해야지만 언어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장기기억 저장법도 똑같아요. 그냥 단어를 단어 자체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용도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단어를 문장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우리 뇌는 그 단어를 새롭게 보기 시작하고 장기 기억에 저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를 빨리 배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어는 결국 문장으로 사용되어야 장기 기억에 저장된다. 제가 10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에서 영어에 열정이 있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뵐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모두 다 하나같이 나는 기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레벨 테스트를 보면 중요한 기초 단어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고 본인도 모르게 영어에 또 많이 노출이 돼서 제대로만 배우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기초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단어도 알고 또 조금 읽을 줄도 알고 또 많이 문장을 접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짜 기초가 아니라 높은 레벨의 기초라는 거죠. 여러분이 ABCD도 모르고 그래서 읽을 수도 없으며 또 아는 단어가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높은 기초 레벨의 학생들은 제가 문장 만드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정말 빠르게 성장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늦지 않았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영어를 배우실 수 있게 정말 다양한 영어 강의들을 준비해 드릴 생각이니까 놓치시지 않게 구독과 알람 설정도 해놓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영어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키위엔 영어회화 하루 5분의 기적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전 또 다음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어엔 키위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쉽게 말을 길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정말 난감했던 게 상대방이 조금만 길게 영어로 말을 하면 아무것도 안 들리고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전혀 영어로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말을 걸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알게 되면서 영어를 잘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어 길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해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조금 더 영어로 자세히 길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여자는 내 여동생이다. 이런 문장 말고 브라이언과 얘기하고 있는 그 여자는 내 여동생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고, 또 내 가방 봤니? 보다는 너 테이블에 있던 내 가방 봤어? 라는 이런 표현들이 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럼 이렇게 문장을 더 길게 말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여자는 내 여동생이다 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The woman is my sister 이죠? 이렇게 간단한 기본 문장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동사 ing로 그 여자, The woman을 꾸며주기만 하면 긴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그 여자는 The woman talking 이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살을 붙여주면서 The woman talking to Brian 이라고 하면 브라이언과 얘기하고 있는 그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The woman is my sister, 그 여자는 내 여동생이다 해서 The woman talking to Brian is my sister 이라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긴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브라이언과 얘기하고 있는 그 여자는 내 여동생이다. The woman talking to Brian is my sister. 자, 그런데 여러분, 평서문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아니죠. 의문문도 똑같은데 너 그 남자 봤어는 영어로 어떻게 되죠? 네, Did you see the man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 남자를 동사 ing로 꾸며주면 이런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너 버스에서 자고 있던 남자 봤니? Did you see the man sleeping on the bus? 자, 어떠세요? The man을 sleeping으로 꾸며주면서 자고 있던 그 남자 라는 표현을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그 뒤에 on the bus 라는 표현을 추가해주면서 문장을 완성해 준 거고요. 너 버스에서 자고 있던 그 남자 봤어? Did you see the man sleeping on the bus? Did you see the man sleeping on the bus? 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기본 문장에서 말을 길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명사를 그 뒤에 동사 ing로 꾸며준다. 명사 플러스 동사 ing. 좋아요. 이렇게 가볍게 몸을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메인인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원칙 하나만 알면 돼요. 모든 영어의 어수는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작은 것부터 큰 단위 순으로 문장을 늘려가거든요. 이 부분은 이미 영어 어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봤는데 간단히만 다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말로 나는 매일 7시에 영어를 공부한다가 있죠? 이걸 영어로 바꾸면 I study English at 7 every day 라고 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작은 시간 단위인 at 7이 먼저 나오고 더 큰 시간 단위인 every day가 그 뒤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매일 7시에 영어를 공부한다는 I study English at 7 every day가 된다. 또 다음 문장을 볼게요. 나는 다운타운에 있는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다운타운과 카페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왔죠? 당연히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시작하니까 I met her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 역시 장소를 나타낼 때도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가주면 돼요. 그래서 I met her at a cafe in downtown. 이렇게 작은 단위의 카페가 먼저 나오고 더 큰 단위인 downtown이 나오는 거죠. 우리말은 다운타운에 있는 카페라고 하면서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말하지만 영어는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으로 말하며 문장을 늘려준다. I met her at a cafe in downtown. 자, 그래서 이 원리 하나만 알고 있으면 어떤 문장이든 더 길게 늘릴 수 있는 건데, 그럼 본격적으로 예문들을 보면서 확실히 감을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말로 내 방에 있는 빨간 자켓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을 보면 역시 한국말은 방이라는 큰 개념을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작은 개념인 자켓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영어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빨간 자켓이 먼저 나오고 내 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에 있는 빨간 자켓은 a red jacket in my room 이 되는 거죠. A red jacket in my room. 그럼 이제 문장을 완성해 볼 건데, 너 내 방에 있는 빨간 자켓 봤니? Did you see a red jacket in my room? 너무 좋은 표현이 됐죠? 너 봤니? Did you see? 내 방에 있는 빨간 자켓을. A red jacket in my room. 자,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테이블 위에 있는 내 가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우리말은 테이블이라는 큰 것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더 작은 것인 가방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말한다? 네, 영어는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이니까 my bag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on the table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앞에 did you see만 붙여주면 너 테이블 위에 있는 내 가방 봤니?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너 테이블 위에 있던 내 가방 봤어? Did you see my bag on the table? Did you see my bag on the table?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명사 뒤에 동사 ing가 나와주는 거라면 두 번째는 명사 뒤에 전치사가 나오고 다시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뭔가 조금 더 부담스럽고 어렵게 들리죠?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순서를 외우는 것보단 그냥 미국인들은 문장을 늘려줄 때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말해준다 라는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부엌에 있는 커피인데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네, 작은 개념인 커피가 먼저 나오면서 coffee in the kitchen 이 되죠. 부엌에 있는 커피는 coffee in the kitchen. 좋아요. 그럼 이제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부엌에 커피 있어. There is coffee in the kitchen. 부엌에 커피를 내려놓은 게 있으니까 필요한 맛이라는 거죠. There is coffee in the kitchen. 자, 강가에 있는 호텔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호텔이 먼저 나오고 그 주변에 더 큰 배경인 강이 나오겠죠? 강가를 영어로는 by the river 이라고 하는데 이 by는 옆에란 뜻도 있지만 또 근처란 뜻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강가에 있는 호텔은 영어로 a hotel by the river 이 돼요. 그럼 이제 문장을 만들어 봐야겠죠? 그는 강가에 있는 호텔을 예약했어요. He reserved the hotel by the river. 자, 우리가 호텔을 예약하다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reserve a hotel 이라는 표현도 충분하고요. 또 제가 영어는 여기서 문장이 더 길어져도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으로 말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호텔을 예약하다라는 정석 표현을 사용하면 이런 문장도 가능해요. He reserved a room at a hotel by the river. 정석으로 다 표현하자면 호텔에 있는 방을 예약한 거니까 reserve a room at a hotel 이 되는 거고요. 역시 이 문장도 a room이라는 제일 작은 단위부터 그 다음 크기의 호텔이 나오고 마지막 제일 큰 단위인 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나와도 순서는 계속 동일하다는 거죠. 자, 다음이요. 우리가 아마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뭐 먹지지 않을까 싶은데 친구랑 저녁 약속을 잡으면서 내가 마침 좋은 식당을 알고 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식당이 정말 유명해. 그럼 먼저 우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식당이란 표현을 만들어 볼게요. The restaurant near my office. 여기서 하나 알아둘 점은 우리는 내 것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 사무실, 우리 아빠, 우리 가게라고 하는데 영어는 정확하게 나의 것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 옆에 있는 식당은 the restaurant near our office가 아니라 the restaurant near my office가 되는 거죠. 우리말과 영어의 말투 차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그럼 이제 문장을 완성해 봐야겠죠? 우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식당이 정말 유명해. The restaurant near my office is so famous. The restaurant near my office is so famous. 어떠세요? 이제 길고 디테일한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테이블 위에 있는 내 휴대폰 좀 줄 수 있니? 네, 정답은 뭐다? Can you give my cell phone on the table? Can you give my cell phone on the table? 줄 수 있니? Can you give? 테이블 위에 있는 내 휴대폰을 My cell phone on the table. 자, 오늘은 말을 길게 하는 원리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길게 하려면 결국 기본이 잘 돼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면 영어는 결국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문장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오늘 배운 문장들은 모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으로 된 짧은 기본 문장에서 여기나 여기를 늘려주면서 만들 수 있었던 문장이니까요. 아시겠죠? 말을 길게 하고 싶으시다면 꼭 기초를 탄탄하게 잡으시고요. 아직 기초가 약하시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바로 전에 올려드린 영어 CJ의 비밀 영상을 꼭 보세요. 영어는 기본이 돼야 어려운 문장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전 더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어엔 키위엔.